음, 오늘 아침은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음, 이제는 정말 어느 누구도 감염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방역과 함께 각자가 이 감염 전후의 어떤 저항 능력이나 회복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마 선생님이 해주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과 회복 능력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이러스에 한 발병은 반드시 전기가 허해진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전기가 허하지 않으면 이 발을 정자 기운기, 발은 기운인데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전기가 허하지 않으면 발병하지 않습니다. 가령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있고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감염으로 인해 안타깝지만 심각한 질병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이 전기를 기초로 하는 이 면역력의 차이 때문이죠. 그리고 코로나 초기 작년만 하더라도 뭐가 좋다더라, 코로나에 뭐가 좋다더라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떠돌았는데요. 지금은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특정한 한 가지에서 단순히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허해지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에 의하면 견문이 넓어지고 배우고 우리가 사고와 판단이 정확해지면 전기의 기초가 되는 어떤 정신력, 몸의 진액 이런 게 충분해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견문이 좁고 배우는 걸 싫어하고 사고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면 많은 걸 계획하고 일을 애써서 했지만 말 그대로 애만 쓰고 산만해지고 진이 빠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반대로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이 전기를 손상시키는 요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마음으로 자기의 지나친 욕심으로 혹시 일을 그르치게 되면 더더군다나 전기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바로 질병이 되진 않겠죠. 앞에서 이재모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스트레스, 내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어떤 피폐함, 또 어떤 지치고 진이 빠진 상태, 이런 몸 자체가 오장육부가 어떤 저항 능력, 항병 능력을 떨어뜨렸을 때 결국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곧바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소 어떤 이런 마음과 관련된 또 주변의 환경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즘 같으면 이제 얼마나 덥습니까? 덥다 보니까 짜증지수도 느는데 또 게다가 어떡하죠? 에어컨은 틀어놓고 또 찬바람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자체가 우리의 몸의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름철에 자꾸 또 갈증이 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꾸 어떤 면을 찾고 시원한 걸 찾다 보니까 그거 역시 또 내 몸을 약화시키는, 배탈이 나고 설사하는 횟수가 잦아지니까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동의수세본에 보면은 소음이는 평소 돼지고기와 메밀국수를 가려하고 소양이는 닭고기와 술을 가려하고 태음이는 메밀국수를 가려하고 태양이는 술을 가려한다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소식을 하고 자연식을 하고 균형식을 한다 하더라도 유기농 자연식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혹여 나에게 맞지 않는 내 몸과 좀 다른 아무리 보양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또 어떻죠? 여러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그런 어떤 약품들이 많이 첨가가 되죠. 첨가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몸의 전기는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야간 근무 많이들 하시죠.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전기가 심하게 약화됩니다. 운동과 목욕하는 방법조차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역시 전기가 약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햇빛, 공기, 물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것도 전기가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 뭐 최근에는 어떻게 이렇게 계속된 어떤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현하나 기후 변화하고 연관이 많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이런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정말 저도 그렇고 너무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바이러스들이 또 어떻게 출현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말 방역 당국의 어떤 노력이 또 우리 각자의 노력들이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우리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앞에 그저 무기력한 게 아니라 그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로 모색을 좀 해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유행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충격들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또 나타날지 모를 또 다른 코로나를 미연에 방지하는 올바른 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은 반드시 전기가 허해진 상태에서 발병하게 됩니다. 전기는 한자 그대로 발을 정, 기운기, 바른 기운입니다. 반대로 바이러스는 사기, 사악할 삭자, 사악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악한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우리는 바른 기운,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나 자신과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기운이 사라진 그 사람과 그 사회에는 반드시 사기가 침투하여 병들게 마련입니다.